성명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1을 담당하는 김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의 간섭 속에서 개혁을 시도하다 제7단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3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과서 본문을 보시면 몽골과의 항쟁이 나와 있습니다. 몽골은 북쪽에 살던 유목민입니다. 중국보다도 훨씬 북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원래는 유목 생활을 하면서 부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칭기즈칸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서 국가 단위로 통합되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몽골과 고려가 접촉한 것은 당시 거란족이 강동성에 침입했는데 이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몽골과 격촉하였습니다. 몽골은 거란족을 없앤 건 자기 덕분이다 라고 하며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의 국경지대에서 몽골 사신이 죽은 채로 발견되자 이를 구실로 고려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려의 집권자는 최씨 무신 정권 중 최우였는데 장기 항전을 결의하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말은 잘 타지만 물에는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화도에 있는 동안 일반 백성들은 육지에서 힘겹게 30년간 항쟁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처인성에서는 스님이었던 김윤우가 몽골의 장수인 살리타를 사살하기도 하고 충주성에서는 농민과 천민들이 힘을 합쳐서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오랜 전쟁 중에 강화도에 있던 지배층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육지의 백성들은 전쟁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며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니까 이제 국토도 황폐화되고 사람들의 희생도 많고 문화재의 희생도 많아서 고려 내부에서는 몽골과의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집권자였던 최씨 무신 정권이 이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이 정권의 지도자를 죽인 뒤 정권이 무너지자 몽골과 강화를 벌이게 되고 그 다음에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우리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 즉 특수부대 중에 삼별초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치안 유지든 전투든 그런 거를 수행하는 건데 삼별초는 강화에 반대하며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항쟁을 하였지만 여몽연합군에게 진압되었습니다. 이후부턴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먼저 이제 고려의 왕세자는 원나라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고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 위에도 나오잖아요. 상당수의 고려왕은 혼인관계를 맺어 원의 부마가 되었다라고 나오죠. 부마란 황제의 사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체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려에다가는 너네는 이제 제후국이지 황제국, 독립된 국가가 아니다. 자, 이 다 바꿔라 해가지고 왕실 용어부터 격을 낮추게 됩니다. 임금을 종전에 먼종이라 불렸다면 이제는 몽골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충땡왕이라고 했고 폐하라고 한 걸 전하라고 바꾸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서의 명칭을 보시면 종전엔 이성육부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일부 사사체제로 성이 부로 부가 사로 한 단계씩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침략을 위해서 원나라가 고려에 정동행성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이걸 그대로 남기면서 내정 간섭하는 기구로 활용을 합니다. 또한 국정 전반을 도평의사사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국방 문제만 다루었지만 오랜 전쟁 과정에서 비중이 커지고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의논하게 되면서 그래 여기서 아예 모든 일을 다 의논하자라고 하면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려는 오랜 수탈을 당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원의 일본 침략에 동원되어 군사, 선박, 군량 등을 내놔야 했습니다. 전쟁은 결국 태풍 때문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려 환관으로 끌려가면서 가족들이 생이별하게 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고 매를 뺏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고려에는 몽골 풍습인 몽골풍, 원에는 고려 풍습인 고려양이 이렇게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옆에 고려양 보이죠? 원의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한 고려의 옷이나 신발, 고려의 음식 중에 쌀이나 떡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하였고요. 밑에 보시면 자 고려의 생활이 바뀌고 몽골풍이 유행하는 게 나옵니다. 원 간섭기를 성공의 기회로 삼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고려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여 자, 몽골풍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변발입니다. 몽골식 머리 스타일을 했다라는 거고 위에 보시면 이런 형태의 모자인 발립, 그 다음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옷인 철립, 그 다음에 육식 문화, 그 다음 증류식 소주 이런 것들이 전래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권력을 잡았던 것이 바로 권원세족입니다. 이들은 원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한 세력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친원적 성향을 띠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평의사사와 정방을 장악하여 국정과 인사권 모두를 손에 쥐었고 불법적으로 토지와 노비를 늘려서 농장을 확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땅이 없어진 농민들이 몰락했고 세금 수입이 줄며 국가 재정의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땅 주인이 하나라면 다행이지만 7집, 8집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땅 주인들은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부족해지면 돈을 구워서 이자가 늘어나니 농민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러 왕들이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권문세족의 방해, 원의 간섭으로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뒤에 보시면 공민왕 때 바뀌게 됩니다. 배경은 14세기 중엽에는 원나라의 국력이 쇠퇴하자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치를 벌이게 됩니다. 먼저 기철 같은 친원 세력을 숙청한 점, 그리고 원을 대변하고 내정 간섭을 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아까 정동행성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이문소라는 곳이 있어요. 옆에 나오지만 원과 관련된 범죄 사안을 다루는 기구인데 친원 세력을 대변하고 고려의 어떤 큰 움직임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를 폐지한 점,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옛날 영토를 되찾았다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몽골은 우리나라에 여러 개 관청을 두어서 영토를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는 이 철령 이북, 지북의 화주, 함경도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둔 점, 그 다음에 서경 지역의 동령부, 제주도 지역의 탐라 총관부를 두어 직접 지배하였었는데 동령부와 탐라 총관부는 미리 되찾아왔지만 쌍성 총관부만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남아있던 거예요. 이게 공민왕 때 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에 대해서 권문세족들의 방해가 너무 심하자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저들의 권한을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공민왕은 승려인 신돈을 등용하여 책임자로 하고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민은 토지와 백성, 변정은 옳고 그름을 가려낸다, 도감은 임시기구입니다. 즉 토지와 백성이 옳게 설정되었는가를 가리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켜준 점입니다. 또한 그 전에 인사권을 독점해오던 정방도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은 홍본적과 외부의 침략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던 점, 권문세족의 거센 반발 속에 신돈이 제거된 점, 게다가 공민왕이 그 아내였던 모국공주를 세상에 떠나보낸 뒤에 이 의욕을 잃어요. 그 이후에
자, 결국 측근들에게 시해되면서 개혁이 중단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고려는 점점 멸망을 향해 다가가게 됩니다. 뭐냐면 신진사대부의 등장인데요. 신진사대부의 등장 배경은 성리학의 수용입니다. 성리학이라고 한다면 유학의 한 종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전의 유학은 공자가 만들었고 이전에도 존재를 해왔지만 책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것에 불과했고 사회 문제, 정치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성리학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원과의 교류를 통해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게 되었고 공민왕 때 재정비되었던 성균관을 중심으로 본격적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성을 보자면 자, 성리학을 기본 사상으로 삼은 점, 그리고 친명사상, 반원 성향을 가진 점, 그리고 권문세족, 불교의 부정부패를 비판하였던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은 당시에 나타난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아까 공민왕 때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다 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난리가 심했냐면 홍건적에게 한때 개경이 함락당하기도 하였고 왜구에게는 이 고려 전역이 털리고 해안지대뿐만 아니라 내륙지방까지 털리게 됩니다. 그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무인들 이성계, 최영 등을 신흥무인 세력이라 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중국의 정세가 바뀌게 됩니다. 뭐로 바뀌냐면 중국에서도 원나라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건적 출신인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세우고 원나라를 북쪽으로 쫓아냅니다. 자, 새로 세워진 명나라는 고려를 의심했어요. 또한 너네가 수복한 쌍성 총관부 지역은 원래 원나라의 땅이니 이제는 명예영토로 삼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분노한 우왕 그리고 신흥무인인 최영은 요동 땅을 공격하기로 하였고 정벌군 사령관인 이성계를 임명하였습니다. 이성계는 4가지의 이유를 들며 절대 쳐들어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출병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압록강 하류의 작은 섬인 위화도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회부를 결정하였고 개경으로 말을 몰아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숙청한 뒤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는 이런 이성계와 손을 잡고 뭘 했냐면 과전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과전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 고려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이제 돈으로 봉급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제도가 변질되면서 고려에서는 더 이상 신료들에게 줄 땅도 없고 백성들의 토지도 빼앗기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의 토지를 뺏고 거기를 농장으로 삼으면서 더 횡포를 심하게 하고 있었죠. 이들을 막기 위해 종전의 토지 문서를 전부 거둡니다. 그걸 불태운 뒤에 관료들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지급하는데 그 토지의 범위를 경기지역으로 한정한 점,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세금을 거두는 권리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죽으면 반납하도록 했어요. 즉 관리가 은퇴하여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마련해 준 것이죠. 그 이후에 신진사대부는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하게 됩니다. 온건파의 대표 인물은 정몽주입니다. 이들은 개혁에는 찬성하였지만 고려 왕조를 없애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을 대표로 하는 급진파는 고려는 끝났다,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급진파 사대부는 정몽주를 제거하고 온건파 사대부를 몰아낸 뒤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며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라는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주제 탐구로 넘어가 볼게요.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나왔는데 신진사대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려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게 사료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기초 이념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아까 원과의 교류를 통해 수용했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성리학을 고려에 소개한 사람은 안향이라는 학자입니다. 그 이후에 이재현이라는 학자가 원에서 원나라 사람들과 교류한 거예요. 어디서 교류했냐면 고려의 왕 중에 충선왕이 이 원나라 수도인 연경에 만권당이라는 독서당을 세웁니다. 거기서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그 지식을 고려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지식이 이색에게 전달되었고 이색이 정몽주나 정도전을 길러내면서 신진사대부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 국학, 국자감 이랬잖아요. 국자감이 국학으로 명칭이 바뀌고 국학이 성균관으로 명칭이 바뀌게 돼요. 그거라는 사람이 공민왕인데 공민왕 때 이렇게 성균관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교육하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이 성리학은 뭐라고 하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이 관리들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보세요. 하늘이 대인들에게 책임을 내린 것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라는 엘리트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다 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이해해보시면 명과 교류를 주장하다 했는데 명을 천하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원과 관계를 이어가려는 권문세족을 비판하였습니다. 사료에 보시면 신진사대부인 정도전으로 하여금 원사신을 맞이하게 하자 정도전이 사신의 머리를 베어버리거나 묶어서 명나라로 다시 보내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세 번째 자료는 과정법입니다.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색된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관리의 등급을 1품부터 9품까지 나누고 산직광원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산직이란 전직 관료예요. 그랬는데 경기지역으로 한정을 하여 과전이라 하여 이 수조권이 설정된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고들을 우대한다. 즉 이 관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주겠다. 그건 경기지역 토지에 한정하여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나누어 줄 터이니 여기서 나는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활동 봅시다. 자료 1에서 3과 30에 32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의 차이점을 정리해보자 했는데 대외관계를 보면 신진사대부는 친명적 성향, 권문세족은 친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진사대부는 토지제도에 대해서 적극적 입장으로서 대농장을 개혁해야 된다 추진했고 권문세족은 오히려 대농장 소유를 확대를 하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용 요약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몽 항쟁입니다. 몽골이 쳐들어오자 최후는 수도를 강화도로 이전하였습니다. 고려인들의 저항도 계속되어서 처인성에선 김윤우가 살리타를 사살하였고 충주성에선 농민과 천민이 몽골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점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몽골과 강화하게 되는데 배경은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강화를 맺은 뒤 개경으로 환도를 하였고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하였고 근거지를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하였지만 결국 진압을 당했습니다. 원나라 간섭기가 벌어지는데 고려는 몽골 왕실과 혼인하여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왕실 용어의 격이 낮아졌습니다. 종 명칭이 충땡왕으로 바뀌게 될 점, 그리고 부서의 명칭의 격이 낮아져서 이성 육부가 1부 사사로 한 단계씩 낮아졌습니다. 모든 국정은 도평 의사사에서 처리가 되었고 정동행성이 끝까지 존속하면서 내정 간섭이 된 점, 그리고 일본 침략에 동원되거나 공료를 내놔야 되는 등 여러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몽골에선 고려양이 유행하였고 고려에선 몽골풍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때 원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한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들은 당연히 친원적 성향을 품게 됩니다. 이들은 도평 의사사와 정방을 장악하여 국정 결정권과 인사권을 모두 쥐었고 불법으로 토지와 노비를 늘리며 농장을 확대하는 등의 수탈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원이 쇠퇴하게 되면서 공민왕이 즉위하고 이 사람이 반권 자주 정책을 실시합니다. 먼저 기철 등의 친원 세력을 숙청합니다. 정동행성에 있던 이문소를 폐지한 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수복한 점, 몽골풍을 폐지한 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왕권 강화 및 민생 안정책으로 인사권을 주던 정방을 폐지한 점, 그리고 스님인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억울하게 뺏긴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그리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썼지만 결국 공민왕이 살해당하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리학은 안향과 이재현에 의해서 수용되었고, 공민왕은 성균관을 재정비하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한 신진사대부의 특징은 기본 이념을 성리학으로 삼은 점, 과거로 관직에 진출한 점, 그리고 권문세족과 불교를 비판한 점, 그리고 친명 반원 성향 인정, 공민왕 때 본격적인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신흥 무인 세력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둘 중에 위화도 회군 사건으로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최영은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급진파는 이성계와 손을 잡고 과정법을 실시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반대파였던 온건파는 고려왕조를 없애는 것만은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급진파는 정몽주 등의 온건파를 제거한 뒤 이성계를 등극시키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내용 한번 싹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